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신다면 3개월 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건 협박이 아니라 제가 30년간 뇌혈관 연구를 하면서 직접 목격한 현실입니다. 평범한 다리 저림이나 절뚝거림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긴 분들이 결국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걸 수없이 봤거든요. 반대로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고 바로 대응한 분들은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다리 문제는 근육이나 관절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연구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다리에서 나타나는 특정 증상들이 뇌혈관 막힘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만 나타나는 증상들은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저는 박진수이고 연구실에서만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수천 명의 데이터를 직접 추적해 왔습니다. 대학병원과 협력해서 진행한 10년간의 추적 연구를 통해 확인한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7가지 다리 신호는 뇌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어요. 이 신호들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넘긴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어요. 뇌경색은 한번 발생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혹시 최근에 한쪽 다리만 자꾸 저리거나 힘이 빠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 중에 걸을 때 한쪽 다리를 끌거나 자꾸 넘어지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5분 후에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다리 건강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만난 72세 김영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 건강하셨던 분인데 며칠 전부터 오른쪽 다리가 자꾸 끌리고 힘이 빠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은데 오후가 되면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절뚝거리게 된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그냥 운동 부족이겠거니 하고 넘겼어요. 나이 들면 근육이 약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영호님은 계속 불안했어요. 이상하게 오른쪽 다리만 그런 거예요. 왼쪽은 멀쩡한데 말이에요. 그래도 가족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참고 지내셨죠. 파스도 붙여보고 마사지도 받아봤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집에서 쓰러져서 가족이 바로 발견했어요. 응급실에서 CT를 찍어보니 뇌혈관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중간 크기 혈관이 막혀서 오른쪽 다리로 가는 신경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거였어요.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가족분들은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하다고 하세요. 반면에 70세 정순자님은 똑같은 증상을 느끼자마자 딸이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정순자님도 며칠 전부터 왼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감각이 이상했대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왼쪽 다리가 휘청거렸다고 하셨어요. 딸이 평소보다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리고 바로 병원으로 모셨거든요. 검사 결과 작은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였어요. 아직 큰 문제가 되기 전이라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져서 매일 산책도 하시고 등산도 다니세요. 정순자님은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였어요. 다리에서 오는 작은 신호를 무시했느냐, 바로 대응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같은 증상이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김영호님은 한 달 넘게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정순자님은 아무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계속하고 계세요.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이런 사례가 정말 많거든요. 작은 신호를 놓치면 큰 문제가 되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자가진단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뒤에 나올 작아진 단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다리 신호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한쪽 다리만 저리는 증상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신호거든요. 양쪽이 아닌 특정 한쪽만 지속적으로 저리는 경우라면 뇌혈관 문제를 강하게 의심해야 해요. 근육이나 관절 문제라면 보통 양쪽에 비슷하게 나타나거나 특정 동작에서만 아픈데 뇌에서 오는 신호는 한쪽만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든요. 한국뇌혈관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뇌경색 환자의 60% 이상이 한쪽 다리의 저림 증상을 먼저 경험했다고 나왔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아시겠죠? 69세 박명호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오른쪽 다리만 계속 저려서 파스만 붙이고 계시다가 결국 응급실에 실려 가셨어요. 박명호님은 처음에는 그냥 삐끗했나 보다 생각하셨대요. 며칠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셨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오른쪽 다리만 계속 저렸어요. 걸을 때도 오른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절뚝거리게 됐고요. 가족들도 처음에는 단순 근육통이라고 생각했어요. 양쪽이 아닌 특정 다리만 반복적으로 저리면 바로 기록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 하루 중 언제가 가장 심한지 모두 기록해 두세요. 이런 정보가 진단에 큰 도움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잠깐 베개 잘못 빼고 잔 후 저림은 금방 풀리지만 뇌에서 오는 신호는 며칠 동안 반복된다는 점이에요. 자세를 바꾸거나 마사지를 해도 호전되지 않고 계속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거든요. 혹시 가족 중에 한쪽 다리만 반복적으로 저리는 분 계신가요? 두 번째로 주의 깊게 봐야 할 건 다리를 끌며 걷는 증상이에요. 이걸 의학용어로는 보행장애라고 하는데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건 단순히 근력 문제가 아니라 뇌 신호 전달 장애일 가능성이 커요. 뇌에서 다리 근육으로 보내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발을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하게 되거든요. 일본 도쿄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발처짐 환자의 45%가 초기 뇌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었다고 밝혀졌거든요. 이게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거의 절반이 뇌 문제였다는 거거든요. 74세 김성자님은 왼쪽 발끝이 자꾸 끌리는 증상이 계속돼서 검사를 받았는데 작은 뇌혈관 막힘이 발견됐어요. 김성자님은 처음에는 신발이 문제인 줄 알았대요. 슬리퍼가 헐거워서 그런가 싶어서 새 신발도 사보고 운동화도 신어봤지만 계속 왼쪽 발끝이 끌렸어요. 특히 계단 내려갈 때나 문턱을 넘을 때 왼쪽 발이 걸려서 위험했다고 하세요. 가족분들이 뒷모습을 관찰하면서 한쪽 다리만 끄는지 체크해 보세요. 정면에서 볼 때는 잘 모르는데 뒤에서 보면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걸을 때 한쪽 발소리가 다르게 들리거나 한쪽 발만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나면 주의하셔야 해요. 평소 신발 탓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게 함정이거든요. 걸을 때 한쪽만 끌린다고 가족에게 지적받은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는 증상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신호 중 하나예요. 뇌의 균형을 담당하는 부위에 이상이 생기면 보행이 휘청거리기 시작해요. 평소에 잘 걷던 길인데도 자꾸 비틀거리거나 중심을 잡기 어려워지는 거죠. 국내 노인 보행 연구에서도 갑작스러운 보행 불안정은 뇌혈관 이상과 연관성이 높다고 밝혀졌거든요. 특히 한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75세 이종철님은 평소 등산도 잘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걸음이 불안정해져서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으셨죠. 이종철님은 40년 넘게 등산을 해오신 분이에요.
험한 산길도 문제없이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평지에서도 걸음이 불안정해졌대요. 특히 눈을 감고 걸으면 심하게 휘청거렸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증상이 계속 심해져서 검사를 받게 됐어요. 직선으로 10걸음을 걸어보고 흔들림을 가족이 체크하게 해보세요.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단순 근육 약화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뇌에서 오는 신호는 갑자기 나타나거든요. 어제까지 괜찮던 분이 갑자기 걸음이 불안정해진다면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해요. 최근에 걸음걸이가 갑작스럽게 흔들리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 확인해야 할 건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이에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신호 중 하나거든요. 한쪽 발 감각이 둔해지면 문턱이나 계단에서 걸려 넘어질 수 있거든요. 뇌에서 발로 가는 감각 신호가 약해지면 발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느끼지 못하게 돼요. 미국 신경학회 보고를 보면 뇌경색 전조 환자의 30%가 넘어짐으로 처음 이상을 느꼈다고 해요. 70세 최정희님은 집 안 문턱에 자꾸 걸려 넘어지시다가 결국 왼쪽 뇌혈관 이상이 발견됐어요. 최정희님은 40년 넘게 같은 집에서 사셨는데 어느 날부터 화장실 문턱에 자꾸 걸려 넘어지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그냥 부주의한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계속 같은 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넘어지더라고요. 특히 오른쪽 발이 자꾸 문턱에 걸렸어요.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검사 결과 왼쪽 뇌혈관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평소 넘어지는 횟수를 기록하고 한쪽만 걸리는지 구분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넘어지는지, 어느 쪽 발이 걸리는지도 자세히 관찰해야 해요. 단순 부주의와 반복적 한쪽 발 걸림은 반드시 구별해야 해요. 부주의라면 양쪽 발이 번갈아 가면서 걸리는데 뇌 문제라면 특정한 쪽만 계속 걸리거든요. 요즘 걸려서 자주 넘어지는 일이 생기시나요? 다섯 번째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증상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한쪽 다리에만 힘이 안 들어가면 뇌에서 오는 운동 신호 문제일 수 있어요. 뇌에서 다리로 보내는 운동 신호가 혈관 막힘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되거든요. 이게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근육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뇌에서 오는 신호가 약해져서 힘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서울대학교 연구에서 초기 뇌혈관 장애 환자의 40%가 일어서기 힘듦을 먼저 경험했다고 나왔어요. 71세 박영수님은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져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조기에 치료를 받으셨어요. 박영수님은 평소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의자에서 일어날 때 오른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무릎 관절 문제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무릎에 파스도 붙여보고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도 드셔봤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심했다고 하세요. 소파에서 일어날 때도 오른쪽 다리로는 몸을 지탱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매일 의자에서 팔짱을 낀 채 일어나 보면서 양쪽 힘이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팔에 도움 없이 다리 힘만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근육 약화는 양쪽에 균등하게 오지만 뇌 문제는 한쪽만 나타나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보시면 더 정확해요. 밤새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하는 검사가 가장 신뢰도가 높거든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쪽 다리 힘이 잘 안 들어간 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건 다리 떨림과 불수의적 움직임이에요. 이것도 뇌 신호의 이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상이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떨리는 경우는 뇌 신경 이상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한쪽 다리만 떨리거나 특정 자세에서만 떨린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독일 신경연구소에서는 지속적 다리 떨림 환자의 일부가 뇌혈관 장애를 동반했다고 밝혔어요. 73세 윤상호님은 밤마다 다리가 떨려서 잠을 못 이루시다가 검사에서 초기 뇌혈관 이상 진단을 받으셨어요.
윤상호님은 잠자리에 누우면 왼쪽 다리가 계속 떨렸대요.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마그네슘 부족이나 혈액순환 장애 때문인 줄 알았어요. 마그네슘 영양제도 먹어보고 다리 마사지도 받아봤지만 계속됐거든요. 특히 밤에 누우면 더 심해졌다고 해요.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게 특징이었어요. 걸을 때는 괜찮은데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떨림이 시작됐다고 하세요. 다리 떨림이 며칠 이상 지속되면 기록 후 검진을 받으세요. 언제 떨리는지, 어떤 자세에서 떨리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모두 기록해 두세요. 피로로 인한 일시적 떨림과는 구분이 필요해요. 피로 떨림은 보통 운동 후나 과로했을 때 양쪽에 나타나는데 뇌 문제로 인한 떨림은 특정 쪽에만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요즘 다리가 이유 없이 떨린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 7번째는 감각 이상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신호 중 하나예요. 뜨겁고 차가운 감각이 달라지면 뇌의 감각 중추 문제일 수 있어요. 발바닥으로 느끼는 온도나 촉감이 양쪽이 다르게 느껴진다면 뇌에서 감각을 처리하는 부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캐나다 뇌과학 연구소에서 뇌경색 환자의 20%가 발바닥 감각 둔화를 첫 증상으로 보고했거든요. 69세 한은희님은 발바닥 감각이 둔해져서 확인했더니 작은 혈관이 막히고 있었어요. 한은희님은 오른쪽 발바닥 감각이 이상했대요.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면 왼쪽은 뜨겁게 느껴지는데 오른쪽은 별로 뜨겁지 않았다고 해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발로 밟아도 오른쪽 발로는 잘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발이 부었나 싶어서 양말도 벗어보고 발목도 돌려봤지만 외관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감각은 분명히 달랐거든요. 특히 차가운 바닥을 맨발로 밟을 때 차이가 확실히 느껴졌다고 해요. 맨발로 바닥을 밟고 양쪽 감각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발을 담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신경통과 달리 특정 한쪽만 나타나고 반복되면 뇌 문제 가능성이 커요. 신경통은 보통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는데 뇌 문제로 인한 감각 이상은 둔해지거나 느끼지 못하는 증상이 더 많아요. 발바닥 촉감이 이상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7가지 신호를 미리 알고 있으면 조기 대응이 가능해요. 각각이 모두 뇌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들이거든요.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체크법과 생활관리 방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아침 자가 체크법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인한 방법들이에요. 의자 일어나기, 눈 감고 서기, 직선 걷기, 발바닥 감각 확인은 단 3분이면 끝나요. 하지만 이 3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부터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일어나는 거예요. 팔에 도움 없이 다리 힘만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거든요. 양쪽 다리에 똑같이 힘이 들어가는지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지 체크해 보세요. 5번 연속으로 일어나고 앉기를 반복해 보시면 더 정확해요. 눈 감고 서기 테스트도 중요해요.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뇌의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으면 눈을 감는 순간 중심을 잡기 어려워져요. 처음에는 벽 근처에서 해보세요.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직선 걷기 테스트는 10걸음을 일직선으로 걷는 거예요. 바닥에 테이프를 붙여서 선을 만들고 그 위를 걸어보세요. 한쪽으로 기울거나 선을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도 해보시면 더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요. 발바닥 감각 테스트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발을 담가 보는 거예요. 양쪽 발의 감각이 같은지 확인하는 테스트거든요. 온도 차이를 똑같이 느끼는지 한쪽이 더 둔한지 체크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환경에서 해야 변화가 제대로 보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밤새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하는 검사가 가장 정확하거든요.
가족과 함께 매일 체크하고 달력에 기록해 두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 관찰해 주는 게 훨씬 정확해요. 오늘 아침에 다리자가 체크해 보셨나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이게 뇌혈관 건강이 기본이거든요. 혈압은 12,080 미만, 공복 혈당은 100 미만이 안전 범위예요. 이 수치를 넘으면 뇌혈관에 부담이 가기 시작해요. 혈압 측정할 때는 반드시 같은 시간, 같은 자세로 재야 신뢰도가 높아지거든요. 아침 기상 후 화장실 다녀오시고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 측정해 보세요. 팔의 높이도 심장과 같은 높이로 맞춰야 해요. 혈압이 14,090을 넘거나 혈당이 126 이상이면 바로 상담받으셔야 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뇌혈관 벽에 손상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아침 혈압이 중요해요. 아침에 급격히 올라가는 혈압이 뇌경색 위험을 크게 높이거든요. 혈당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당뇨가 있으면 혈관 벽이 손상되기 쉬워져요. 식후 2시간 혈당도 180 이하로 유지하셔야 해요. 달력에 매일 기록해서 패턴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평소 혈압 기록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뇌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기는 거예요. 음식만 바꿔도 뇌혈관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호두와 아몬드, 블루베리와 시금치, 브로콜리가 대표적이거든요. 생선 중에서도 등푸른 생선이 특히 좋아요. 고등어, 삼치, 정어리, 꽁치 같은 생선들이에요. 이런 생선들에는 DHA와 EPA가 풍부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거든요. 일주일에 생선을 2번 이상 드시면 뇌경색 위험이 3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견과류도 정말 중요해요. 호두 5개만 매일 드셔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아몬드나 땅콩도 좋지만 호두가 가장 뇌에 좋은 견과류예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까 주의하세요. 베리류와 녹색 채소도 빼놓을 수 없어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을 보호해줘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는 엽산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과식보다는 소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오늘 식사에 뇌에 좋은 음식을 드셨나요? 네 번째로는 올바른 걷기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뇌혈관 운동이거든요. 하루 30분, 대화 가능한 속도로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너무 빠르게 걸으면 오히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걸으면서 옆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가 딱 맞아요. 숨이 차지 않으면서도 약간 따뜻해지는 정도예요. 분당 100보 정도가 적당해요. 갑작스러운 무리한 속보는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주니까 주의하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되기 쉬우니까 더욱 천천히 시작하셔야 해요. 준비 운동도 꼭 하시고요. 아침 공복 후 물 한 잔 마시고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아침 운동이 하루 종일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하지만 너무 이른 시간은 피하세요. 새벽에는 혈압이 높을 수 있거든요. 요즘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다섯 번째는 나쁜 습관을 줄이는 거예요. 담배, 과음, 짜게 먹는 습관은 뇌혈관을 크게 해치거든요. 특히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요.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일산화탄소가 산소 공급을 방해하거든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라면 서서히 줄여나가세요. 갑자기 끊으면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오히려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하루에 한 개비씩 줄여나가는 방법을 추천해요. 알코올도 적당량을 넘으면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켜요.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매일 마시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2-3일만 마시는 게 좋아요. 짠 음식은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려요. 하루 소금 섭취량은 6지 이하로 제한하세요.
김치, 젓갈, 라면 같은 음식을 줄이고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해 보세요. 한두 번의 절제가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해요. 지금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습관은 무엇인가요?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예요.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요. 하루 7-8시간은 충분히 주무시고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주무시는 게 좋아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은 치우고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돼요. 침실 온도는 18-20도로 유지하시고 너무 밝지 않게 해주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되거든요.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좋은 방법이에요. 복식 호흡을 10분 정도만 해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어요. 어젯밤 몇 시간이나 주무셨나요? 마지막으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거예요. 6개월마다 뇌혈관 초음파나 CT 검사를 받으시면 조기 발견이 가능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체크하셔야 하고요. 가족력이 있으시면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뇌경색을 앓으신 분이 계시다면 정기검진이 필수예요. 혈액 검사도 3개월마다 받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생활 속 관리만 꾸준히 지켜도 뇌경색 위험은 크게 줄어들어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흔히 근육 문제로 착각하기 쉬운 다리 신호가 사실은 뇌에서 오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지만 미리 알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잘못 관리하면 뇌경색으로 이어져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요. 한번 뇌경색이 발생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올바르게 대응하면 완전한 회복은 물론이고 예방까지 가능해요. 72세 김영호님과 70세 정순자님의 사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증상이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김영호님은 신호를 무시해서 한 달 넘게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정순자님은 바로 대응해서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잘못된 상식은 다리 통증이나 절뚝거림, 감각 이상을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나이 들면 당연히 이런 증상이 생긴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올바른 관리법은 작은 신호라도 기록하고 바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쪽만 나타나는 증상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양쪽이 아닌 특정 한쪽에만 나타나는 증상은 뇌에서 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한쪽 다리만 저리는 증상, 다리를 끌며 걷는 증상,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는 증상,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증상, 다리 떨림과 불수의적 움직임, 그리고 감각 이상이었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기 발견이에요. 뇌경색은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미리 신호를 알아채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세요. 혼자서는 알아채기 어려운 증상들이 많거든요. 특히 걸음걸이 변화는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아침에 의자에서 팔짱을 끼고 일어나 보면서 양쪽 다리 힘이 같은지 체크하는 겁니다. 단 10초면 내 뇌혈관 건강을 살필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큰 병을 예방할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서로의 걸음걸이를 관찰해 주세요. 뒤에서 걷는 모습을 보면서 한쪽 다리를 끄는지 걸음이 불안정한지 체크해 보세요. 이런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혈압과 혈당 관리도 꾸준히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해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바로 상담받으시고요. 생활 습관도 조금씩 바꿔나가세요. 금연, 금주, 저염식, 규칙적인 운동 모두 중요하지만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와 연결되는 생활 습관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뇌혈관 건강과 치매 예방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뇌혈관이 건강해야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신호와 함께 기억해 두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뇌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 레시피와 운동법도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해 주세요. 실제로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가족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널리 알려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다리 신호 중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시작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 댓글로 경험과 생각을 꼭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함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 나가요.